안녕하십니까. 제35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시험 보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해설 강의를 하기 전에 이번 시험에 대한 전체적인 총평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험은 작년보다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난이도 측면에서는 좀 쉽게 출제가 됐다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게 지금 이번 문제 좀 어렵게 느끼신 분들은 이게 뒷부분 민사특별법 이게 좀 최신 판례로 특히 이제 올해 나왔던 판례까지 이제 출제가 돼서 민사특별법 부분만 이게 4문제 정도가 좀 어렵게 느꼈을 거고요. 좀 당황했을 법도 해요. 거의 그 부분이 최신 판례로 이렇게 출제가 돼서. 그런데 상대적으로 봤을 때 민법 총칙하고 물권법이 그나마 좀 쉽게 출제가 됐고 계약법하고 민특이 좀 어렵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민총하고 이제 물권법 같은 경우는 이제 해설 강의를 하겠지만 우리가 평상시에 연습했던 그분들이 그냥 그대로 출제가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제가 이제 우리 학생들 위해서 꼬투리 잡기인데 그 이의제기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의신청 대상 되는 문제가 3문제 정도를 꼬투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공지를 해드렸고 3문제 정도 하나씩 해설 강의를 하면서 왜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지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3문제 정도가 이의신청 대상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3문제 중에서 2문제는 받아줘야 될 것 같아요. 명백한 오류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 위주로. 그리고 지금은 이제 기출문제 해설 강의니 뭐 평상시 수업처럼 뭐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그냥 정답 위주로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도록 하죠. 자, 41번 문제인데요. 반사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 이랬는데 이거 우리 몇 번 연습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 이랬습니다. 반사질서 행위. 그래서 중개수수료가 법령이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 이게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분. 그리고 2번 강제집행을 원한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을 설정하는 행위 이랬거든요. 그래서 경매당하지 않으려고 그랬대. 반사행위가 아니고요. 몇 번 말씀드렸는데 보험금의 부정취득이죠. 보험금의 부정취득할 목적. 요거 반사행위입니다. 반사적 행위. 그리고 4번에 보면 비자금 보였네요.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원익한 행위는 이거 반사행위가 아니라 그랬고요. 그리고 세금과 관련된 것도 반사행위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41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42번 가번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자신의 X부동산을 을에게 가장 매도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었는데 을이 이를 B형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다. 다음 중 틀린 것 찾기 이랬습니다. 갑과 을 사이의 계약은 무효이다. 통정매매죠. 그리고 2번 그냥 정상적인 매매건 통정매매든지 간에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어요. 3번 병이 선의인 경우 이랬는데 병이 선의인 경우 선에 대한 과실 유무를 묻지 않고 병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래서 우리가 비통착사, 비진이, 통정, 착오, 사기, 강박에서 선의의 제3자가 나타나면 제3자는 선의기만 하면 과실 유무는 따지지 않고요. 선의의 제3자가 보호된다 이랬거든요. 그리고 4번 병이 악이면 취득을 못하는데 병이 악이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 증명 책임 그랬는데 이건 전부 다 무효를 주장하는 자 이랬습니다. 무효를 주장하는 자 있다. 5번 만약 악의 병이 선의정에게 X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더라도 정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일단 틀렸는데요. 아무튼 앞사람이 악이더라도 뒷사람이 선의이면 이 사람은 무조건 보호가 됩니다. 그러니까 취득하지 못한다가 아니라 취득하는 거죠. 그래서 42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43번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이랬습니다. 옳은 것 찾기. 방금도 말씀드렸는데 비진이, 통정, 착오, 사기, 강박에서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취소는 누구에게?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맞죠? 이거. 그리고 니은 의사표시 상대방이 표시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 이거 몇 번 말씀드렸는데 알고 이용했다 이러면 사기라고 그랬습니다.
사기. 사고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도 그 의사표시는 요거 취소할 수 있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원칙은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가 안 되는데 그걸 상대방이 알고 이용을 했대요. 그럼 얘가 더 나쁜 놈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취소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디귿번에 X토지를 계약 목적물로 삼은 당사자가 모두 집원의 착오를 일으켜 이랬습니다. 집원의 착오를 일으켜. 그러니까 문장이 그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오표시 무효 원칙입니다. 이 말 자체가. 그래서 오표시 무효 원칙에서는 이거 취소라는 말 자체를 쓸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법률행위를 계약을 무효 취소를 한다 이 말을 사용하려면 계약 자체가 성립이 돼야 되는데 아직은 성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오표시 무효 원칙에서는 취소란 말을 쓸 수가 없다. 그래서 옳은 것 찾기 그러니까 정답은 기억, 니은 되겠습니다. 43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44번 사기에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이랬거든요. 옳은 것 찾기 기억. 아파트 분양자가 아파트 단지 인근에 대규모의 공동묘지 떴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공동묘지 사기입니다. 사기당한다 그랬고요. 니은 교환가게 당사가 목적물의 시가보였습니다. 시가 묵비. 시가를 묵비한 것은 이거 기망행위 이단이다 아니다. 기망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디귿 제3자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상대방의 대리인은 그러면 상대방의 대리인이라고 그러면 제3자에 해당되지가 않죠. 본인하고 한 묶음 아닙니까? 그래서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면 옳은 질문은 옳은 것 찾기니까요. 기억, 디귿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45번 의사표시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이랬거든요.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더라도 행사할 수 있다. 틀렸죠? 취소는 제척기간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되면 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니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자는 강박 상태를 벗어나기 전이라도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틀린 지문이 되려면 전에는 취는 안 되죠. 추인은 안 되는데 벗어나기 전이라도 취소할 수는 있죠. 그러니까 후추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후추. 그러니까 취인은 강박의 상태를 벗어난 후에 취인인 거고요. 취소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디귿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상대방이 확정되었더라도 상대방이 그 법률행위부터 취득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했다면 취소의 의사표시는 제3자에게 해야 된다. 틀렸죠. 그러니까 제가 차고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마트 가서 물건을 사가지고 왔다. 이걸 차고 취소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마트 가서 하라고 그랬습니다. 이마트, 하이마트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계약을 한 사람이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옳은 것 찾기니까 옳은 건 니은만 그렇습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46번 갑의 을에 대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 찾기 이랬습니다. 1번 갑이 부동산 매수 청약의 의사표시를 보낸 후에 사망하거나 혹은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그 의사표시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러면 틀린 거죠. 2번 을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 제한 능력자이더라도 갑은 원칙적으로 그 의사표시 효력을 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의사표시를 했고 그 수령한 자가 이게 만약에 제한 능력자다. 그래서 우리는 제한 능력자를 수령 무능력자라고 합니다. 수령 무능력자. 그러니까 얘들은 제한 능력자는 받아도 받은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효력을 정할 수가 없죠. 3번 갑의 의사표시가 을에게 도달되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을이 그 내용을 알았을 것까지 요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도달이라 하면 요지를 했다가 아니라 알았다가 아니라 자기가 생활하는 그 영역 안에 객관적 상태에 들어오면 다 도달을 했습니다. 4번 갑의 의사표시가 등기우편 이거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등기우편하고 내용증명 등기우편 내용증명 이 두 가지는 보냈고요. 발송하는 경우에 이게 반송이 되지 않는다면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하고 추정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보통 우편이라면
그것만 가지고는 도달했다고 보기 힘든데 우편함에 꽂고 가버리니까. 그러나 이게 만약에 등교편 내용 증명이라면 보냈고 반송이 되지 않았다면 그 무렵에 도달되었다고 추정한다고 그랬습니다. 5번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해지 통지, 자, 수령 거절 나왔네요. 수령 거절. 제가 수업 시간에 여보세요 이렇게 했는데, 자, 그래서 수령 거절한 경우 을이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있는 때 의사표시 효력이 생긴다, 도달로 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얘랑 항상 이제 비교를 했던 게 이걸 회수를 했다면 이건 도달이 아니잖아요. 회수는 도달 아닌데 수령 거절은 도달로 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 꼭 비교를 해달라고 그랬고 그 문제가 그대로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46번의 정답은 5번이고요. 47번 계약의 무권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기 이랬습니다. 1번 본인이 추인하면 무권 대리 추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때부터가 아니라 자 계약시로 소급해서 그랬거든요. 소급해서. 그런데 여기는 지금 그때부터 계약의 효력이 생긴다 하니까 틀린 거고요. 2번 본인의 추인의 의사표시는 무권 대리 행위로 인한 권리 승계인에게는 할 수가 없다가 아니라 지금 무권 대리인 행위에 대해서 본인이 추인한다는 건 본인에게 유리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추인은 누구나 모두에게 다 할 수 있다.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승계인에게는 할 수 없다. 틀린 거고요. 3번 계약 당시 무권 대리 행위를 알았던 상대방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자, 제가 이게 철회는 선철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선의자가 철회가 되는 거지. 선철이. 그러면 자 알았던 자는 자 철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최고랑 지금 비교해서 물어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고는 선의 악이 불문하고 이게 다 되는데 철회는 선철이라고 암기하라고 그랬습니다. 선철이. 자 그래서 안 되는 거고요. 자 4번 무권 대리의 상대방은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본인에게 추인 여부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본인이 그 기한 내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그랬거든요. 그래서 민법에서 침묵은 곧 거절이라고 그랬습니다. 침묵은 거절. 그래서 그 기한 내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추인한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거절한 걸로 봅니다. 5번 본인이 무권 대리 행위를 안 후 그것이 자기에게 효력이 없다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를 했대요. 자, 이것만 가지고는 추인이라고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다면 이건 추인인데 장기간 방치한 것만 가지고는 추인하고 볼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47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48번 갑은 자신의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을 위해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을은 갑의 대리인으로서 병과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셔 이랬거든요. 자, 자, 가만히 보면 자,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건 이무대리인이죠. 그래서 을 대리인이 갑의 대리인으로서 병과 매매계약을 체결했대요. 자, 옳은 것 찾기. 을은 그랬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을은 이무대리인 아닙니까? 법정 대리인이 아니라 선생님 어떻게 하는데요? 자, 대리권을 수여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무대리입니다. 그래서 이무대리는 원칙적으로 복대를 선임할 수가 없죠. 언제 가능하다고 그랬나요?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 이 두 가지. 자, 또는 자,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지할 권한은 없다. 받으면 받은 대로 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디귿번 을이 병에게 갑의 유임장을 제시하고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상의 매도인을 을로 기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에게 그 계약에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랬는데 이거 무지무지 제가 수업 시간에 중요하다고 말씀했던 게 뒷말이 이게 판례가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래서 위임장을 제시하고 이 순간에 이건 현명한 겁니다. 이제 현명했잖아요. 현명. 그러면 현명을 하는 순간에 이건 이제 무슨 행위가 된다? 대리행위가 되는 거예요. 이건 대리행위. 그러면 대리행위가 되니까 효과는 누구에게? 본인에게 가는 거죠. 그런데 자, 그 계약의 효력이 본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틀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 옳은 것은 자, 니은만 그렇고요. 그래서 48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49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자, 법정 추인 사유 그랬는데
요거 말이죠. 이거 법정 주인 사유가 이, 청, 경, 담, 양, 강이라고 암기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 이행을 했대요. 청구를 했대요. 경계계약을 요구했대요. 담보를 제공하거나 받았대요. 양도. 그리고 강제집행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암기를 했다면 이거 너무 쉬운 문제 아닐까요? 맞추라고 준 문제 같은데 이청경, 담양강. 그러면 혼동은 여기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49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50번. 법률행위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자, 틀린 것 찾기 그랬습니다. 자, 조건이 있더라도, 그러니까 조건이란 법률 부관은 우리가 계약하면서 특약을 붙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계약을 하면서 특약을 붙였다는 말은 그게 외부에 드러나야 되겠죠. 그러니까 외부에 표시가 되지 않았대요. 이렇게 되면 이건 동기입니다. 이건 동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이 되지 않는다. 이랬고 50번에 2번 판례 우리 연습했던 거 기억나시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 오해가 삭튼다는 건 소통을 안 해서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 그러면 소통을 하라. 그러면 물어보라고 그랬어요. 좀 어떻게 된 거냐 좀 물어봐라.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죠? 그 형한테 물어보라고 그랬습니다. 정의 아니라 형성권적. 형성권적. 그러니까 문제를 푸실 때 이게 생각이 났다면 금방 정답은 찾았을 거고요. 그 형이죠. 정의 아니라. 3번.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였대요. 다른 정함이 없으면 조건만 분리가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조건을 붙일 수 없는 행위에 조건을 붙였대. 그러면 전체가 다 무효가 됩니다. 4번.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의 자, 증명책임. 그러니까 이게 제가 입증책임에서 조건에서 자, 두 가지를 나눠서 해드렸잖아요. 올해 시험에 합격하면 자, 명품백을 사줄게요 라고 했다. 그러면 그 백을 가지려는 자, 그러면 조건은 성취되잖아요. 그래서 자, 권리를 취득하는 자가 조건 성취를 입증하는 거고, 그리고 지금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게 그냥 증여가 아니라 조건부야. 이 말의 의미는 지금 당장 주기 싫다는 소리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은 그 법률행위로 인한 법률효과 발생을 다투려는 자. 그러니까 즉 지금 당장 주기 싫은 사람에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5번.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이 된 때도 이랬는데 어떻게 설명을 해드렸냐면 임대차 끝났고요. 자,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임대인이 지금 보증금이 없다고 이렇게 하면서 다시 임대차라면 내가 보증금을 줄게 라고 했는데 오케이 하고 이사를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다리고 있는데 그 집이 며칠 됐대요. 며칠 됐다? 그러면 다시 임대차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실이 발생이 이제 불가능이 됐대요. 그러면 이제 당장 자, 보증금 달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봐야 된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50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기형이라고 이게 상이 났으면 금방 풀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50번의 정답은 2번이고요. 51번.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기 그랬네요. 1. 관습에 의한 물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관습법상 법정상권 있지 않습니까? 이거. 그러니까 관습에서 인정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분묘 기지권 막 이런 것들. 자, 2번. 저당권은 법률 규정에는 성립할 수가 없다가 아니라 이것도 가능합니다. 법률 규정에 의해서. 그러니까 자산 설명은 예를 들어서 공사를 맡겼고요. 공사를 맡겼어요. 그러면 이제 공사를 한 사람은 수급인은 보수채권을 요구할 수 있잖아요. 보수채권. 그러면 그 보수채권 가지고 돈 받을 때까지 유치권 행사하면 되는데 그걸 유치권을 가지 않고 법률 규정에 의해서 그걸 피담보 채권으로 해서 그 건물에 저당권 설정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률 규정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가 되는 거고요. 3번. 부동산 물권 변동에서는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인정되지 않고요. 이건 사실은 등기법 내용에 들어온 거죠. 4번. 그런데 사실은 정답은 쉽습니다. 자, 우리 몇 번 연습을 했잖아요. 일부에 자, 용익물권은 할 수 있잖아요. 일부만 사용하라고. 근데 일부에 저당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5번. 물건의 집단에 대해서는 하나의 물권이 성립하는 경우가 없다. 틀렸죠. 그 배임자가 양식장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2만 마리 배임자 양식장 배임장을 전체로 담보 제공하고 돈 빌려갈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51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100% 나온다고 그랬죠, 이거.
등기 없이도 부동산 물권 취득의 효력이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르시오 그랬습니다. 등기 없이도 그랬으니까 자, 매매를 했다면 이건 등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등기를. 자, 건물을 신축했다. 신축하자마자 자, 소유자 소유. 그러니까 보존 등기하지 않더라도 신축자 소유 이랬고요. 자, 점유취득서가 완성될 때 이거 등기해야 됩니다. 등기를 해야 된다. 자, 리을. 공유물의 현물 분할 판결. 공유물 분할 판결은 형성 판결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 등기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래서 자, 등기 없이도 그랬으니까 등기 없이도 그러면 리을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53번. 점유보호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기 그랬는데 점유권에 기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그래서 자, 점유권하고요. 점유권하고 이 본권은 별개라고 그랬습니다. 별개. 자, 2번. 과실 없이 점유를 방해한 자에 과실 없이 점유를 방해한 자에 대해서도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 옆집 엄마를 좀 생각해 달라고 그랬어요. 옆집 엄마. 그러니까 과실, 이권업권 따지지 않고 이렇게. 자, 3번. 점유자가 사기를 당해 점유를 이전한 경우 점유물 반환 점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 점유물 반환 청구는 이게 침탈시만 되는 거예요. 침탈시. 이게 침탈시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사기라고 그랬으니까 이건 침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할 수가 없다는 거고요. 4번. 공사로 인하여 점유 방해를 받은 경우 공사가 완성된 때는 방해 제거. 그러니까 이게 같은 말만 하시면 되는데요. 제거라는 말이 철거 아닙니까? 철거. 그래서 착수 1년 혹은 이미 공사가 완공됐대요. 그러면 자, 철거를 요구할 수는 없고 철거는 안 되고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5번.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뒤 제3자에 의해 점유를 침탈당한 자는 점유물 반환 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봐보세요. 점유를 침탈한 뒤 제3자에 의해서 점유를 또 침탈한 자. 자, 점유물 반환 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점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점유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요. 자, 자전거를 훔쳐왔어요. 자,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또 넘어간 거예요. 그럼 얘가 지금 점유를 하고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얘는 점유권이 없는 거지. 점유권 자체가. 그러니까 점유권에 대한 점유물 반환 청구는 할 수가 없다 이거죠. 안 된다. 그래서 53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54번.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여 인도하였고 제가 이거 지금 할 때 이의제기 문제가 제가 총 3개를 꼬투리를 잡는다고 했는데 첫 번째가 이걸 것 같아요. 지금 중간 생각했던 게 문제인데 여기요. 아무튼 자, 설명하죠.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여 인도하였고 을은 그 토지를 점유 사용하다가 다시 병에게 매도하여 인도하였다. 갑과 을은 모두 대금 전부를 수령하였고 갑을 사이에 중간 세웠던 게 합의가 있었다. 자, 다음 설명 중 옳은 것 찾기 그랬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연습을 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이게 갑으로 이렇게 잡으라고 그랬잖아요. 매도인 갑. 그러면 끝 문장은 뭐예요? 없다지 없다. 옳은 것 찾기입니다. 없다. 그러니까 매도인은 을을 상대로도 없고 병을 상대로도 없다. 매도인 없다라고 제가 암기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 일단 정답은 빨리 찾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갑은 병을 상대로 소멸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자, 없다. 정답 2번이죠. 병은 직접 갑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다? 있습니다. 3자간에 합의했다고 그랬으니까 합의. 자, 그리고 4번. 갑은 을을 대위하여 갑을 상대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이거죠. 5번. 만약 을이 인도받은 후 현재 10년이 지났다면 을은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없다가 아니라 중간자의 등기 청구는 소멸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수인이 점유 사용을 해도 매수인이 갖는 등기 청구는 소멸시에 걸리지 않고요. 제3자에게 처분해도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 지금 문제가 뭐냐면 여기 이 지문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제한다 이 말이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말이 없기 때문에 54번도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일단 그 이의제기를 했고요. 이의제기를 2번은 54번은 요거. 그래서 이건 모두 정답 처리해야 되지 않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랬습니다. 나중에 결과를 지켜보시면 알 것 같죠. 아무튼 자, 정답은 자 2번입니다. 일단 55번.
부동산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기 이렇습니다. 1.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보존행위는 각자가 하는 거고 관리는 이제 사용이니까 그건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을 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자, 처분 변경에는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이거잖아요. 자, 2번.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이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공유 문제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공유 문제가 나오면 이게 지분을 물어보는 거냐 물을 물어보는지를 꼭 구분을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자, 공유자는 물이잖아요, 물. 자, 공유물 전부를 지분비율로 사용할 수 있다. 맞죠? 3번. 자,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물입니다. 지분이 아니라 물이에요, 물. 그러니까 물이냐 지분이냐를 꼭 구분하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는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맞고요. 4번. 공유자는 자신 지분에 관하여 자, 단독으로 제3자 취득시설 중단시킬 수 없다가 아니라 취득시설 중단시킨다는 건 보존행위잖아요. 지키는 것. 자기 지분을 지키는 것. 그래서 그러면 보존행위는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가 되겠죠. 저는 4번이고요. 5번. 공유물 무단 점유자에 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공유자에게 지분 비율만큼 귀속된다 이랬는데 우리가 그 보존행위에서 제가 반환 말소라고 암기시켰거든요. 그러니까 반환, 물은 전부 반환이고 또 반환이 뭐죠? 부당이득 반환. 손해배상은 자기 지분만큼. 그래서 55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6번. 공유물 분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이랬는데 기억. 재판상 분할에서 분할을 원하는 공유자 지분만큼은 현물 분할하고 분할을 원하지 않는 공유자는 계속 공유로 남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 공유물 분할해서 너희들 마음대로 해. 상관없어. 너희들 다 할 수 있어.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된다는 소리고요. 자, 할 수 있다. 니은 토지 협의 분할은 등기를 마치면 등기가 접수한 때로부터 물권 변동의 효력이 있다 이랬는데 사실은 56번의 2번은 이거 등기법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등기부가 이게 전산 등기부가 이제 돼가지고 그 등기법에서 저장 접수 효력이거든요. 원래 등기부에 이렇게 기록된 때 원래 등기한다 그러면 그 기록을 우리가 등기한다고 하는데 그 기록된 때가 아니라 처음에 우리가 가서 등기소 가서 이게 신청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접수를 받아요. 받아가지고 이렇게 딱 입력을 하겠죠. 그 저장된 때 저장이 접수가 되고 접수 시로 소급에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접수한 때로 소급에서 효력이 있다. 맞는 말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것도 정말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 가셔서 공유란 말이 보였다. 담보 책임이 있다고 무조건 담보 책임 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1번. 공유자 사이에 이미 분할 협의가 성립하였는데 일부 공유자가 분할에 따른 이전 등기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 공유물 분할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재판상 분할로 가려면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야만 재판상 분할이 가능합니다.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야. 그죠? 근데 이미 분할하기로 협의가 성립됐대요. 그러면 다시는 소송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옳은 거 찾기니까 전부 다 옳은 거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57번. 갑소유 토지에 의리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한 뒤 병에게 임대하여 병이 현재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다음 중 틀린 것 찾기 그랬습니다. 틀린 것 1번. 갑소유 토지에 의리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했고 병에게 임대를 했대요. 자, 우리가 몇 번 봤던 거 아닙니까? 그림상으로 보면. 자, 의리 신축을 했고, 자, 이렇게 해서 임대를 했대요. 임대차. 그래서 건물 철거는 건물 소유자 또는 소유자가 될 사람에게 하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이 임차인은 소유자가 아니니까 얘한테 철거를 요구할 수는 없고요. 자, 퇴거를 요구할 수는 있죠. 가번병을 상대로 건물에서 퇴거를 청구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자, 틀린 거니까 정답은 1번이고요. 자, 가번을을 상대로 이 건물 철거해라. 그리고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맞고요. 3번. 가번을을 상대로 토지 무단 사용을 이유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4번. 만약 을이 임대하지 않고 스스로 점유를 하고 있다면 갑은 그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퇴거를 청구할 수는 없고 철거만 요구할 수 있는 거죠. 자, 철거는 소유자 또는 소유자가 될 사람에게,
퇴거는 누구에게? 임차인에게. 얘한테는 퇴거만 명할 수 있고 철거는 요구할 수 없다. 이 말 아닙니까? 자, 5번. 만약 병이 무단으로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을은 병을 상대로 건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됐네요. 그래서 57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분묘기지권 문제인데 58번. 분묘기지권에 관한 설명이 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르셔 그랬는데, 자, 이건 기억은 쉬웠습니다. 분묘기지권 등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옳은 거 찾기니까 제가 박스 문제가 나오면 제가 좀 가지치기 좀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일단 기억이 들어가면 다 틀린 거예요. 기억이 들어가면 틀린 겁니다. 기억이 들어가면 틀린 거 이렇게. 그러면 정답은 지금 자 2번 아니면 4번이 되겠죠. 자, 그러면 차이점은 지금 니은분만 보면 되겠네요. 자, 니은. 토지 소유자 승낙으로도 분묘를 설치함으로써 분묘 기지권을 취득하는 경우 설치할 당시 토지 소유자 합의에 의하여 정한 지료 지급의 의무 전부나 범위 효력은 그 토지의 승계인에게는 미치지 않는다가 아니라 미치는 거죠. 이미 합의했다고 그랬잖아요. 지료 합의가. 자, 그리고 디귿번. 자기 소유 토지의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토지를 양도하면서, 제가 이거 뭐라고 그랬냐면 양도용 분묘기지권 나온다 그랬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양도용 분묘기지권에서 그 지료는 그 성립한 때로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자, 디귿번은 맞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59번.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기 그랬는데, 이것도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분리. 자, 분리는 지상권만 분리가 된다. 그러니까 분리 안 됩니다. 분리할 수 없다. 자, 2번. 지역권은 표현된 것이 아니라도 시효취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역권도 시효취득이 되는데 계속되고 표현된 거고, 자, 그자가 스스로 개설, 세 가지 요건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틀린 거죠. 정답은 2번이고요. 3번. 요역지 소유권이 이전되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지역권도 이전된다. 그래서 자, 지역권은 항상 요역지가 주된 권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된 요역지가 넘어가면 지역권도 따라서 이전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4번. 요역지 공유자 1인은 그 토지 지분에 관한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지역권의 불가분성 때문에 그런 건데요. 지역권의 불가분성. 그러니까 1인에게 소멸이면 다 소멸. 1인 소멸이면 다 소멸. 그래서 요역지 공유자 1인은 자기 것만 소멸되는 게 아니라 다 소멸되기 때문에 공유자 1인은 그 토지 지분에 관한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가 없다. 이렇게 되고요. 5번.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똑같은 말이죠.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는 하루는 공유자도 지역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됐네요. 그래서 자, 59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60번.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기 이랬는데, 전세금의 반환은 전세권 말소 등기에 필요한 소를 교부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이제 동시양형평권에서 계속 강조했던 거, 전세금 반환과 목점을 반환하고, 전세금을 반환해주고 목점을 반환만 동시관계가 아니라 전세권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까지가 동시관계라고 그랬어요. 근데 전에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틀린 질문이죠. 2번. 전세권자는 전세권 설정제에 대하여 통상 수선에 필요한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통상 자, 수선에 필요한 비용, 이걸 우리가 필요비라고 그래요. 필요비. 그래서 전세권자, 지상권자, 전세권자는 자, 필요비를 청구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자, 3번. 전세한 목적물에 불가항률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손해가 전세하지 않았으면 자, 면 있는 그랬습니다. 면 있는. 그래서 제가 이 평상시 수업할 때는 짜장면에는 면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된다고 그랬고, 이번에 꼭 합격하셔가지고 제 면을 좀 세워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면 있는, 맞는 말이고요. 4번. 대지와 건물을 소유한 자가 건물에 대해서만 전세권을 설정한 후에 대지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제3자는 자, 요거 305조 법정이상권, 여기도 마찬가지. 이게 전세권자가 갖느냐 아니면 전세권 설정자가 법정이상권을 갖느냐, 이 문제인데 305조 법정이상권. 그래서 법정이상권이라 하면 건물이 철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건물 소유자에게 인정하는 권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건물 소유자가 누구죠? 설정자. 그러니까 전세권자가 아니라 설정자가 갖는다. 설정자. 자, 5번. 타인의 토지의 지상권을 설정한 자가 그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그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그 건물의 소유자는 전세권자 동의 없이 지상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이죠. 지금 건물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이 지상권을 스스로 포기하게 되면 그 지상권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전세권도 같이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세권자의 동의가 없는 한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0번의 정답은 1번이고요. 자, 61번부터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